자, 이제 그 다음에 10번. 10번에 보시면 관리 주체 동의사항 관련해서 1번부터 지금 기술에 총 5번까지 해서 이제 주체 동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여쭤봤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1번부터 5번에 총 5개 문항 중에서 주체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에 동의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동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문항 번호가 지금 보시는 대로 문항 번호가 1번부터 5번 중에 자, 정답은 2번이죠. 2번에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뭐가 있습니까?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없다. 공간이 마련됐다는 거 공간이 있죠. 자, 공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있는 경우에요. 공간이 마련된 공동체 입주자 등의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체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한 행위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됩니다. 부분들이. 그러면 일단 틀린 거는 자 문항 2번은 여기는 사전 동의 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분들은. 2번은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2번은 여러분들 어떻게 좀 정리하시면 되냐면 지문들은 자 문항 2번에 자, 관리 주체의 여러분이 동의사항 중에 총 7가지 동의사항인데 그 7가지 동의사항 중에 발코니 난간 또는 발코니 난간 또 외벽에 뭘 설치합니까? 돌출물 설치 행위도 관리 주체의 동의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저 따로잡지 않지만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뭘 설치합니까?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관리조치의 동의사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돌출물을 설치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이 뭘 생각할 수 있다? 에어컨의 실외기 설치죠. 설치하는데 그러면 이때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공간이 있다 없다?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것은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사업 조치가 설계에서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대에서 개별 냉방이 어떻게 돼요? 에어컨을 구입하고 에어컨 실내기는 말대로 실내에 두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에어컨 실외기를 따로 설치할 공간 자체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때 설치 공간이 없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입주자 등이 관리 주체에게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관리 주체가 요건에 따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에어컨 설치 공간이 없는 경우면 이때는 주체 동의 이상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여기 문제 문항 번호 10번 지금 여기 문제 문항 번호 10번에 지금 질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10번의 질문 중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있다 없다? 설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있다는 건 누가 이 공간을 확보해 줬습니까? 사업주 측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공간 자체를 설계도상의 반응 일정 공간이 확보가 됐죠. 이 설치 공간이 있다는 것은 결국 에어컨 실외기 미관상도 좋지 않은 건 분명히 맞지만 또 그보다 뭐가 더 문제가 되죠? 안전사고 발생 간혹 드물지만 에어컨 실외기 그 부분에 없는 경우에 있어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설치나 철거가 된 추락사는 경우도 간혹 방송에 나옵니다. 자, 그러한 안전상 미관상의 문제 때문에 법에서는 이 설치 공간 자체를 설계도상에 누가 사업 주체가 반영을 해서 뭐 하세요? 그 공간을 확보해서 공동체 건설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설치 공간이 확보가 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등이 또 설치하는 건 된다는데 또 설치할 행위를 이때는 동의사항에 넣어놨는데 이거는 동의사항에 안 됩니다. 왜? 또 설치하는 애초에 어디에서 이거 딱 막아놓은 거예요? 법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없다고 한다면 입주자 등이 주체 동의 후에 설치 유무가 결정될 수 있지만 뭐가 있다면 애초에 사업주체가 이와 같이 공간이 사업주가 확보를 해준 공동대응을 입주자 등이 또 설치하는 건 된다는데 아예 법으로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사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항은 지금 10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은 이와 같이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10번 질문입니다. 그래서 10번의 문항만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부분들은 문항만 다시 한번 해보죠. 지금 2번이 틀렸죠. 이때 마련이 된 공동택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된다는데 아예 법에서 금지로 해놨기도 해서는 동의사항에 들어간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었고요. 또 옳은 질문이긴 하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정해져 무선 충전기 설치를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동형 충전기 이용하기 위해서 인식장치를 이 차량 인식장치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도 사전 동의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번은 그 동의사항 중에 2번을 X로 처리 정리했고요. 11번. 자, 11번은 이제 보시면 지문에 여기 보시면 자, 위탁 관리할 거를 정해서 즉 위탁 관리를 정했을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기억부터 디귿에서 총 3가지 관련 지문했을 때 이때 옳은 것. 그럼 일단 하나씩 잠깐 볼까요? 자, 먼저 기억. 자, 기억은 OX를 놓고 봤을 때 입주자 등은 관리서부터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라면 절차에 따라서 기존 주택관리업자 참가를 제한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요구할 수가 있죠. 부분들이. 그래서 기억번은 맞고요. 니은. 자, 감사가 입찰과정 참가를 원하는 경우는 참관을 시도한다. 이때 그러면 참관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감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경우니까 그때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관한다가 아니라 원하는 경우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원하지 않으면 참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디귿. 좀 더 입찰 참가 제한을 이때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때 참가 제한을 요구하려면 일단 요건은 지금 디귿번에 나와 있는 대로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했다면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이 입주자 등의 일정의 요건으로서 요구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귿번 요구에 관한 요건 중에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이 지문이 틀렸던 이유는 이 지문 중에 일단 기억일 이상이 없는 거고요. 여기 디귿번에 여기는 얼마가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가 아니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 있고 이 서면 동의로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로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하면 입주자 대표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하죠. 그래서 문항 하나 확인하고요. 12번. 자, 10번은 공동택 관리에 관한 지문은 옳지 않은 거라 그래서 1번부터 쭉 해서 5번에 관한 것 중에 보셨을 때 자, 지문 옳지 않은 것을 여쭤봤네요. 부분들은 이제 관리에 관해서 종합 형태의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분들은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관리상 관리 1번부터 입주대표 관련 지문에서부터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된 포함사항에 관한 지문에 관한 총 5개 문항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여쭤봤습니다. 문항 번호는 자, 그 중에 3번은 뭘까요? 3번은 자, 여기 3번은 틀린 것은 왜 틀렸을까요? 자, 지금 전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어요?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중 음절 중 무슨 음절이 들어가면 어떤 하자란 특정 음절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누가 선정 집행하는 걸로 미뤄도 정답은 100%다. 관리 주체가 여기 누가 나와야 돼요? 하자 보수 보정물 사항을 직접 보수하는 공사 즉 하자란 음절이 들어가면 누가 나와야 돼요? 이때는 관리주체가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고 뭐예요?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 3번 하나 X 틀렸고요. 부분들은 나머지 한번 쭉 봐주시되 1번만 한번 볼게요. 1번에 동별 대표 임기는 어떻게 한다고 2년으로 하되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그러면 2년으로 한 번만 중임한다는 거 연속 최대 임기는 최대 임기는 몇 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볼까 보면 임기는 이렇게 해서 임기는 한 번만 중임해 가는 요 의미만 잠깐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일단은 이 지문은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하더라. 그래서 2년의 임기를 끝나고 연속해서 갈 수도 있지만 2년의 임기를 끝나고 중간에 쉴 수도 있죠. 연속에 가든 쉬다가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4년. 그러면 임기는 중임한 사람은 동별대표자 될 수 있다 없다. 중임한 사람은 그러면 4년의 임기를 뭐 쉬어가든 중간에 쉬든 연속 가든 4년의 임기를 채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동별대표자 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중임한 사람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가 있죠. 부분들에서 일단 여기는 요 내용을 설명드린 부분들에서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만 연속에든 가든 중간에 쉬어가든 간에 최대 4년까지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그러면 중임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건 예외적으로 법에 따랐던 제한적인 환경 하라면 누구도 가능합니까? 중임한 사람 예외적으로 동별대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도만 확인해 두세요. 그래서 문항은 일단 1번은 좀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의미 하나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3번 관리조치 회계감사 및 회계서류에 관한해서 13번은 문항 13번 1번부터 5번에 관한 규정 중에 자,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총 5개 문항을 주었던 지문입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는 이제 보시면 지문에 자, 1번부터 5번에 관한 지문 중에서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출제 빈도가 좀 있는 지문들 중 하나가 되는 부분으로서 여기는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부분들은 틀린 건 몇 번? 2번이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한번 나누어서 500세대 공동체 관리조치 내에서 세대수 하나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500세대인 경우에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이 입주자 등의 2분의 1에서 2분의 1이 손을 들었다면 그 해당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어. 부분들은 이때 그러면 여기는 세대수가 일단 여기 첫 번째 사선 전 1번하고 사선 다음 2번을 놓고 봤을 때 틀린 거 일단 여기 2번이 틀린 거는 맞고요. 틀린 건 뭐 때문에 틀렸더라? 1번, 2번 어디가 틀렸어요? 2번이죠. 그래서 그러면 세대수가 500세대라는 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가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원칙 법령 지문 그대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과 미만에 따라서 손을 든 정족수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해설을 잠깐 처음부터 해설을 보시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지금 보신 대로 해설을 잠깐 보시면 해설을 가시면 300세대 이상은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이 손을 들어줘야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손을 들어주면 그 해당 연도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요건은 두 가지 여쭤봤어요. 부분들은 일단은 세대세 기준이 맞는가 하나 확인하시고 맞았다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요건에 관한 3분의 1을 놓고 봤을 때 틀린 건 몇 때문에 틀렸더라? 이 부분이 틀렸죠. 부분들이. 그러면 여기 지금 첫 번째 세대수 여기 300세대 이상이란 요 지문을 그대로 주지 않고 여기를 어떻게 바꿔왔어요? 여기 어떻게 바꿨어요? 여기를 500세대 인이라고 줬죠. 그러면 500세대인 경우는 300 이상이 들어가니까 요거 맞아야 될 이 지문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세대수보다는 이 손을 든 정족수 요건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세대수가 일단 여기 500세대보다 여러분들이 원 지문이 뭐를 기억하세요? 원 지문이 뭘 기억하자?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택이라고 한다면 해당 공동택에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이 손을 들어주면
3분의 2 이상의 손을 드는 그 해당 연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수치를 조금 더 약간 응용하여서 세대수 얼마? 500으로 줬다는 것도 하나 확인하시면 틀린 거 몇 번?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부분들에서.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지문 1번부터 5번에 관한 지문들 틀린 2번도 하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문항 3번하고 4번은 이 보고 또는 제출에 관한 개월이 몇 개월입니까? 두 개 모두가 개월 몇 개월? 1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서류 보조는 몇 년간 보관합니까? 5년간 보관한다. 그래서 지문 13번에 틀린 건 동그라미 2번이 틀렸었지만 3, 4, 5에 따른 수치 관련한 개월이라든가 연수 정도 꼭 기억을 해서 봐두시고요. 자, 회계감사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또 이와 더불어 그 중요도가 더 높은 것은 지금 14번입니다. 자, 회계감사. 자, 그러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재무제표 종류가 박스에 들어있는 기억부터 미음에 따른 5가지 관련 예시를 주고서 그 중에 재무제표를 모두 고른 것을 여쭤봅니다. 라고 해서 문항을 줬습니다. 재무제표 종류는 몇 가지 재무제표 종류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기술된 기억의 재무상태표부터 현금 흐름표가 총 5개 문항 중에서 지금 적게는 2, 많게는 전체가 선택이 된 1, 5번 중에 정답은 몇 번? 그 중에 현금 흐름표가 빠진 몇 번인가요? 빠진 몇 번? 여기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재무제표 종류는 몇 가지 재무제표 종류가 있어요? 종류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기억에서부터 리얼에다 그럼 여기 4가지 재무제표가 하는 종류 여러분이 혹시 주관식을 물어보면 쓸 수 있다 없다? 있게끔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재무제표란 용어도 여기 용어 자체도 중요한 건 맞고요. 4가지 재무제표에 관한 종류를 물어보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든 미만이든 간에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4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몇 개월 이내? 9개월 이내. 그래서 14번은 지문 중에 여기 4가지 재무제표 종류를 물어봤던 부분인데 이거를 주관식화해서 쓰는 것도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용어 자체 뭐를 재무제표란 용어, 그리고 이 회계감사 시기는 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9개월 이내라는 지문까지 해서 14번도 전체적으로 요거 중요도가 회계감사 중에 보면 가장 중요도 좀 높죠. 이 4가지 재무제표에 관한 종류의 이 부분들에 관련 9개월이라는 지문까지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15번. 또 가장 글 25회 때 이 회계감사 관련해서 15번 지문에 가시면 총 4개 관련 지문을 주고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을 여쭤봤는데 부분들은 지금 하나씩 가볼까요? 기억. 자, 작성 회계 처리 기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아무래도 회계 관련 쪽이다 보니 중앙부처 장관이 누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도 있죠. 부분들이. 자, 그러면 기억번은 보니까 회계니까 돈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중앙부처 누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그래서 기억번은 보니 OX를 놓고 봤을 때 OX 얼추 보면 그럴듯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누가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맞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1번 X 옳은 걸 고르라고 해서 일단 기억번 하나 들렸고요. 니은. 자, 특수성을 고려해서 재정 내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니은번이 정확히 맞나를 OX를 하기가 조금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그럼 잠깐 요거는 세모 처리하고 잠깐 내려가고요. 그 다음 디귿. 자,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합니다. 개월은 3개월이 아니라 개월은 몇 개월이? 1개월이 되겠죠. 부분들이. 여기도 X, 그 다음에 리얼.
자,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받습니까? 방금 정리하고 넘어왔었죠. 종료 몇 개월 이내? 6이 아니라 몇 개월? 9개월 이내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 4개 문제 옳은 거를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작게는 하나부터 3개가 묶인 것 중에 옳은 것을 일단 그러면 기역, 디귿, 니을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다 빠진 정답은 몇 번이 되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부분 좀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회계감사는 보시면 지금 관리조차 관련해서 이제 기출문제 객관식을 보고 있지만 회계감사 파트에 관한 질문 출제 빈도가 아직 좀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감사 관련 규정은 정리를 잘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정리하고요. 16번. 자, 여긴 두 가지 관리 주체하고 소장에 관한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서 총 5개 문항을 주고서 여쭤보는 지문입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도 쭉 가면서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자, 5년간 보존한다 지문을 보니까 여기 지금 지문이 1번은 간간히 등장을 하죠. 지문들이. 자, 그럼 1번은 여러분들이 숫자를 5를 바꿔서도 물어보긴 합니다. 여기 5란 지문 자체를 여기 혹시나 여기를 주관식 5를 쓰는 것도 한 번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란 수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을 주체가 누구로부터 징수 정지합니까? 소유자가 맞습니까? 요건 일단 맞고요. 두 번째, 소유자 징수하여 맞습니까? 맞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3번. 3번도 보니까 요것도 간간히 보았던 지문이네요. 3번은 꼭 어디를 주의하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있다. 주의하시고요. 4번. 자, 배치 관련 업무집행 사용할 직인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관련 배치 및 직인 신고서를 시장 군수에 신고한다고 해서 여기는 나누어서 여기서 사선 전후로 봤을 때 직인을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하고요. 배치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사무소 관련 서류 등을 신고서를 시장 군수구청장에 제출합니다. X인가요? 자, 그러면 4번이 틀렸어요. 그럼 여기 4번이라는 건 사선 전후를 놓고 봤을 때 사선 전의 지문은 맞다 틀리다. 사선 전이라는 것은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합니다. 사선 전 OX. 여기 지문은 맞습니다. 자, 그럼 사선 후에 또 틀린 건 사선 다음의 지문인데 그럼 사선 다음에 배치로부터 30일 이내 시장 군수구청에 제출합니다. 자, 여기 사선 뒤쪽의 지문에 어느 부분 때문에 문항번호 4번이 틀렸을까요? 일자 때문에? 자, 4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부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숫자 신고합니다. 누구에게 시정지 신고한다고 되어 있고요. 관련 신고서를 30일 이내 배치단법 30일 이내 제출한다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여러분이 하나 주의할 게 이때 관리사 이 배치 신고하는 대상하고 관련 서류 제출은 꼭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분명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는 누구로 갑니까?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간대 관련 서류. 관련 서류 제출은 누구로 가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맞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서류 접수 업무를 시장구청장이 서류 제출 업무를 위탁을 줬어요. 누구에게?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들은 여기는 지금 사선 다음에 어느 부분이 일단은 먼저 여기 시장군수구청장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주택관리사 단체 제출한다고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자 일단 갖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틀린 거 뭐 때문에 틀렸다고 그래서 방금 봤던 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뭘로 바뀐다?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제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일단 틀린 것은 이 부분이 하나 틀렸고요. 요 일자 30일은 이상 있다 없다. 30일. 일단 여기 수정은 하나 있고요. 물론 전체가 그렇지 않지만 틀린 문항의 그 해당 개수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틀린 개수가 하나의 문항에 두 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기출문제 보시면. 그러면 뭐 개수는 이 부분이 틀리다가 맞고요. 일자 30일은 맞다 틀리다. 30일은 OX 맞습니다. 자, 보시면 배치 신고에 관한 걸 여쭤보던 또는 변경식 여쭤보던 배치 변경 신고 모두가 다 시장구조청장에 신고합니다. 제출은 어디로 갑니까? 주택을 단체인데 단체 서류 제출은 배치 신고를 여쭤보던 또는 변경 신고를 여쭤보던 해당 일로부터 며칠 이내 잠깐만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5일인데 해서 15일 이내에 그래서 지문은 15일 이내입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일자 30일하고 그리고 15일입니다. 그래서 일자 두 가지. 배치로부터 15일 이내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그래서 배치 변경 모두가 일자리 며칠 15일 이내에 해서 하나 확인하시길 법원들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서 하나 요 4번 지문자 정자 요 하나만 추가로 하나 보완 설명드리죠. 자, 그럼 이때 신고는 시장군에서 신고하는 거고요. 서류 제출 누구로 간다고 그랬어요?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간다고 했고요. 그럼 일단 서류 접수 현황은 누구는 모릅니까? 일단 제출은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제출을 해버리니까 누구는 시장 권수고등 서류 접수 현황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뭘 규정하고 있어요? 주택관리사 단체가 시장고지구청장에 서류 접수 현황을 일정의 주기마다 뭐 하세요?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보고에 관한 주기 얼마의 주기로 접수 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반기마다 또는 분기별 중에서 선택한다면 그때는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분기별로 그래서 분기별로 뭐 합니까? 서류 접수 현황을 단체가 구청장 등에 보고한다 그래서 일자 30일 하나 그리고 시장구청장 체크하시면서 두 가지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지금 보시면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보시면 하나 관련 자격 취소에 관한 부분들인데 여기 4번이 틀린 당연히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지만 여기 5번은 이제 보시면 자격 취소 사유 중에 여기 이제 보면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이 되고 그래서 이 5번에 관한 것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그 밑에 이 자격 취소 사유 같은 여기는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요적 자격 취소하고 임의적 자격 취소에 관한 두 가지 나눠봤을 때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반드시 취소합니까? 아니면 따로 자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자격적 행정처분할 수 있다. 필요적 자격 취소 아니면 임의적 자격 취소. 필요적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지만 이 주어진 5번의 사유가 이거는 필요적이라는 것은 이때는 그 자격을 시도대사가 반드시 취소합니다. 그래서 취소하기 때문에 이건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5번도 같이 하나 묶어서 설명하시면서 내용을 보죠. 자, 17번. 이것도 관리에 관한 전체적인 종합 형태의 문항의 문제가 되는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 그래서 1번부터 해서 5번에 관한 규정까지 해서 자, 1번, 2번. 자, 2번은 뭐냐까 여기 청소 관련해서 수선 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를
누가? 관리 주체가 선정 집행합니다. 그러면 청소부터 사업자 선정 집행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관리 주체가 선정 집행합니까? 근데 관리 주체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뭘 기억하시면 돼요? 하자에 관한 두 가지는 누가 선정 집행합니까? 입주대표회의. 이원화되어 있는 입주대표가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장기선 충당금 사용 공사하고 정기안전관리 영역이 있죠. 이 각각의 규정을 빼 나머지는 다 누구로 가면 돼요? 관리 주체가 맞죠. 그럼 여기는 맞습니까? 맞고요. 자, 집행하여야하고 이 경우 입주대표회의 감사는 입찰 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 참관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선택. 꼭 하는 건 아니겠어요. 일단은 참관을 원하는 건 참관을 하는 거지 참관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틀린 건 몇 번? 1번 X. 자, 그 중에 뭐지? 일단 1번도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3번은 좀 평이합니다만 관리규약 준칙은 누가 정합니까? 시도지사. 그래서 1번, 3번은 틀린 건 아니지만 가장 첫 시작에 시도지사라는 지문 주의하시고 그리고 개정은 제한은 누가 하면 입주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한하고 동의는 얼마의 동의 요건을 갖춰서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가 과반수가. 그리고 5번 관리규약은 입주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여기도 있다 없다를 가지고도 해당 파트에 물어보기 때문에 틀린 것은 문항번 1번이 틀렸었지만 문항번은 특히 5번 같은 거 음절 하나 있다 없다를 가지고 언급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해서 내용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번도 하나 확인을 해 놓습니다. 자, 공동태 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에 관한 지문들 중에 자, 5번 이제 보시면 바로 18번에 가시면 1번부터 5번 중에 이제 보시면 지문은 문항번호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세 번째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들은 뭐 한다고 해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죠. 이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게 요 지문이 빠지고 여기를 누가 대체에 들어와 요 지문이 맞습니까? 시도지사가 실시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항번호 3번 하나 X 봐주시고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자, 그럼 일단 문항번호 틀린 건 3번이면 4번 잠깐 4번 한번 볼까요? 관련 입주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에 관한 것은 누가 알리거나 공고나 대상자 알린다고 되어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며칠 전까지 알리거나 공고한다고 그랬어요? 10일 전. 그래서 4번은 시작에 시장, 군수, 구청장과 10일 전이라는 지문도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으로 올라가면 1번은 지금 지금 관련해서 지문들인데 1번은 지금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지문에 관리 주체라는 지문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교육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관리사무소장이 교육의 실시권자가 되면 그러니까 교육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자, 관리 주체는 소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답니다. 부분들은 자, 1번. 그래서 1번은 맞지만 지문 중에 관리 주체하고 관리사무소장 주의하시고 그러면 이 관련해서 지금 틀린 건 3번이 틀렸죠. 왜? 실시권자가 틀렸기 때문에 용문에 3번에 처리했다고 한다면 자, 1번에 관련된 장기성 검토 전에 조정 교육하는 건 이 교육은 실시권자가 누가 됩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검토 전에 조정 교육하는 법정 실시권자는 누가 됩니까? 누구란 것은 선택은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니면 시도지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죠. 선택은 둘 중 누구를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이 지문 자체가 일단 여기서 그걸 여쭤본 건 아니지만 실시권자는 누가 깁니까? 그래서 교육 관련한 건 문항 1번은 시도지사, 여기 3번은 누구? 시도지사. 그리고 관련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권자는 누가 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래서 1, 3, 4도 교육 관련해서 실시권자가 누군지를 한번 구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 두십니다. 특히 4번은 실시권자도 확인하지만 교육 몇 일째까지 공고나 알립니까? 10일 전이란 지문이 있죠. 그 부분까지 꼭 체크를 하시고 갑니다.
자, 이제 민간 임대주택법으로 잠깐 넘어가서 관련 임대주택의 관리 및 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여쭤봤는 부분들은, 자, 옳은 거 하나 맞고 네 개가 틀렸답니다라고 내서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1번부터 한번 쭉 가볼까 부분들은. 자, 임대사업자는 등의 위탁하여하며 자체관리할 수 없다. X죠. 왜 틀렸을까요? 이때 민간 임대주택 세대 300세 이상일 때는 위탁관리만 되지 자체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아니죠. 이때는 뭐가 가능합니까? 위탁관리 또는 자체관리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 위탁관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는 위탁관리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탁관리 또는 자체관리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1번은 그 지문 하나 틀렸고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1번은 그 지문 때 선택이 가능한데 일단 위탁관리만 할 수 있다게 틀렸었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그럼 여기서 말한 자체관리는 어떤 관리입니까? 임대사업자가 해당 민간임대객의 관리사무소를 꾸려놓고 스스로 관리한다는 거죠. 부분들이. 자, 이제 그러면 자체관리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할 필요, 뭘 확인하냐면, 자, 그러면 만약에 민간 임대주택의 자체관리를 만약 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절차상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 신고, 인가 중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허가, 신고, 인가 중 어떤 절차를 거쳐야 자체관리가 가능합니까? 임대사업자가 할 수 있다겠다. 나는 자체관리 하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체관리 한다고 한다면 관련 서류를 챙겨서 누구에게 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 신고, 인가 중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자체관리가 가능합니까? 자체관리는 지금 받은 절차상 요건까지 분명히 확인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분들. 여기는 무슨 절차를? 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한다면 대부분의 지문들이 다 신고란 지문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신고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그 부분이 아니라 여기는 자체관리시는 서류 제출해서 뭐 인가 절차를 받게 됐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정리해 두시고 2번. 자, 주택임대관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해서 지문은 자, 여기 있는 보시면 두 가지 중에 임대관리 뭐가 나와 있어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하나, 그리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에서 두 가지로 이거를 나눠볼 수 있답니다라고 해서 제가 나눠보는데 2번은 용어별에 대한 정의가 맞나를 여쭤보는데 지문은 2번은 OX X 뭐 때문에 이거는 서로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위탁관리형하고 자기관리가 서로 바뀌어서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가 뭐예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고 지금 나와 있는 수수료 받고 임대료 등에 관한 임대 요거 이게 무슨 형태? 이게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개 위치가 서로 바뀌어줘야 2번이 맞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번 하나 X 봐두시고요. 3번. 지방공사가 임대관리업 하려는 경우는 시적 관련 서류 조치를 해서 시정공장에 제출합니까? 지방공사인 경우 이와 같은 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 여기는 해당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출하는 이 규정이 X. 그 다음에 4번. 1, 2, 3번 틀렸고요. 4번에. 자, 4번은 지금 보니까 임대관리업이 등록에 말소되는 몇 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임대관리 등록 관련해서 연수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4번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몇 년, 그러면 여기 여러분 4번도 하나 주의하실 게, 여러분 연수만 보니까 몇 년이 나왔어요? 2년. 보니까 연수만 나오고 2년이 나왔다면 이거는 여러분이 맞는 걸로 가면 안 돼. 꼭 이게 맞는 걸로 되려면 여러분들이 2번은 지문이 어디까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2년이
만약에 2년이 뭐라? 만약 2년이 지난 자면 등록할 할 수 있다 없다. 2년이 지난다는 등록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어떻게 돼? 만약 이 지문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지난 자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이 지문 4번 지문도 이거를 왜 설명을 여러분 드리냐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를 염두에 둬서 이것도 수치 어디만 2년이란 수치가 맞는가 보고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꼭 X입니다. 근데 꼭 뭐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연수가 맞는가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출제를 2개 포인트입니다. 먼저 이 지문에 숫자를 바꿔서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두 번째 지문을 이게 두 번째 이와가 두 번째 여기를 지나지 아니한 자 내용을 지난자로 바꿔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4번 같은 유형을 두 가지 주의하세요. 수치가 바뀌었나 확인하세요. 수치가 맞다면 꼭 지문이 뭘로 끝나는 것 지나지 아니한 자로 끝나는 것까지 확인이 되어야 지문이 맞는 걸로 확인 꼭 요거까지 주의하세요. 부분들에서 일단 이 4번은 지문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가 맞고요. 자 5번 자 그러면 5번은 지문이 당연히 맞았으니까 틀렸겠네요. 자 지문은 그러면 5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5번은 왜 틀렸을까요? 5번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현황 중에 전문 인력의 경우 1개월마다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절차상에 보니까 여기 주택임대관리업자 순서로 봤을 때 여기는 지금 뭐지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자 그럼 일단 신고하는데 얼마 주기로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질문 그대로 간다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신고합니다. 그 신고사항 중에 뭘 신고한다고 그랬어요. 보니 여기는 전문인력이 얼마의 주기로 여기 신고사항 중에 뭐가요? 전문 인력의 경우도 들어가는데 자 일단 여기는 보면 얼마의 주기로 신고시 일단 이제 절차상에 주택임대관리업자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되는 절차상의 순서가 맞습니까? 먼저 첫 번째 요거 잠깐 빼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요거 잠깐 빼고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하는 절차상의 순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순서는 맞습니까? 순서는 맞아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그럼 요거를 정리했고요. 순서는 맞습니다. 순서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신고시기는 보니까 1개월마다 신고합니까? 시기는? 요 신고 시기 한번 그럼 여기 관리 5번에, 지금 지문에 가보니까 5번은, 여기 5번 한번 잠깐 볼까, 부분들은. 자, 19번, 5번 해설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신고에 관한 시기 봤을 때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밑줄 한번 꺼놓을까 부분들은 1개월마다 신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밑줄 내서 신고는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볼까요? 보면 일단 여기 신고 시기는 언제 합니까? 신고는 언제 한다? 지금 보신 질문 여기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한다고 그래서 5번 질문 요 신고 시기가 틀려서 부분들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 그럼 여기 신고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이 후속 절차 하나가 더 있을까요? 자 주택임대관리업자에서 그 다음에 시장군에 신고합니다. 그럼 이 신고사항을 종합을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또 한 번의 보고 절차를 있어요. 그럼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구에게 또 보고를 한 번 더 합니까? 1번 시도지사, 2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여기 들어갈 게 장관이 들어갈까요? 시도지사가 들어갈까요?
보고합니다. 순서 볼까요? 자, 이제 그러면 일단 순서로 봤을 때 누가 첫 시작에 나옵니까?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누구에게 신고한다고 그랬어요?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한다고 그랬고, 신고사항을 종합해서 누구에게 보고 들어갑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보면 신고 시기도 분기마다 등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였었고요. 이때 보고 시기는 언제까지 보고합니까? 이때는 며칠이니? 30일 이내.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그 여백이 밑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여백에다가 절차상의 순서 하나, 둘, 셋 정리하시고, 그 다음 신고 시기는 분기마다 교재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으면 봐두시고, 일단은 신고로부터 며칠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합니까? 30일 이내에 보고한다고 그래서 절차상의 순서하고 신고 보고 시기까지가 일단 여기 정리를 좀 해서 마무리를 좀 해 놓으실까요, 부분들은. 그래서 5번은 물론 여기 5번 지문도 중요합니다만, 저 봤을 때 절차상의 신고 보고 순서하고 각각 신고 보고 시기도 여러분이 전체적 하나를 묶어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내 것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5번 정리까지 해서 옳은 것은 그 중에 몇 번? 네, 4번이 문항번호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19번까지 좀 정리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 20번부터 좀 쉬었다 정리하시겠습니다.